네, 반갑습니다. 팽경장입니다. 먼저 플레이투원 코인 중에 왁스가 바이낸스 상장이 알려지면서 바이낸스에서는 NFT 코인을 확실하게 밀어주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KNFT 코인 중에서는 게임이 담겨져 있는 것들은 모두 납치해가는 경향이 있으니 솔라나 시스템처럼 그런 코인들을 잘 주목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 한 놈이 지금 눈에 들어오기는 하는데 그 업데이트가 다음 달에 예정되어 있어서 이것이 확정되면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김치 NFT도 지금은 매력적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보셔야 하는 거는 게임류 NFT인 걸 잊지 마시고요. 만약 게임 쪽으로 메타버스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면 놓쳐도 되는 NFT 코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집중하실 때는 여러 개 집중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바이낸스 마켓에서는 왁스 코인이 1순위로 상승을 유지하고 있고, 아마 왁스가 지금 당장은 가격을 계속 유지하는 느낌이지만 지금 당장 펌핑이 안 나온다면 이후에는 매물대를 길게 깔고 자리를 만들고 추후에 펌핑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상승 흐름 중에는 상장 후 흐름 중에는 수급 몰림 현상과 그리고 여러 차례 펌핑 이후에는 대부분 이렇게 매물대를 깔아준 다음에 이후 펌핑을 하니까 이 부분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밑으로는 LRC, 덱스류가 있습니다. 이 덱스류가 큰 수급이 들어옴과 동시에 이 상장을 제외한다면 상승 1순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밑을 내려본다면 POLS라고 하는 폴카닷 기반 덱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는 디파이 쪽과 NFT가 몇 개 위치한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좀 의미 있게 봐야 하는 것은 아무래도 대시와 모네로가 아닐까 합니다. 이 두 개가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요. 이 두 개의 공통적인 것은 지불을 지향하는 코인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불까지 우리가 파기에는 너무나 가짓수가 많아서 따로 체크 안 하시고 넘기셔도 좋고, 관심 있으신 분들만 살펴보시고요.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줌 메이저 흐름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조정이 나온다면 이번 주가 가장 유력한 기간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많이 안 올랐지만 줌 메이저 코인 떨어진다고 쉽게 매도하지 마시고요. 정말 장세가 더럽게 안 나오는 종목들, 특히나 제 댓글에 꾸준히 달아주시는 이오스 같은 종목 잘 보유하셨다가 수급이 들어오면 그때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다음으로는 이번 장을 해석을 할 때 이 도미넌스를 통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관점에서는 다른 부분이 있다면 잡코인장의 길이가 될 것 같고요. 제가 짧을 것으로 예상됐었던 잡코인장은 조금은 길어졌다는 점 체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미넌스상 위, 아래 이렇게 꼬리를 그리면서 횡보하는 위치, 이런 위치가 자바이트 장이 될 거고요. 여기서 올라가서 내려주든 아니면 바로 내려주든 이렇게 진행될 것 같고, 어쨌거나 이 다음은 메이저나 준메이저 쪽이 스타트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미넌스 흐름은 급변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상방을 보셨다면 상방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하방을 보셨다면 꾸준하게 하방이 나올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이 마지노선, 이번 장에서, 이 작은 장에서 마지노선은 39%쯤으로 보시면 되고, 이 부분 또한 여러분들이 아래로는 절대 못 뚫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장이 좀 급변하는 경우에는 뚫어줄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더 에이다 전부 수익을 보았고, 리플코인 또한 장기로 보시라고 권해드렸는데, 과연 여기서 어떤 부분이 변경될지에 대해서 심도 깊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정해진 것은 이 이더리움 도미넌스상 큰 하락이 없다면 쉽게 내려놓을 종목이 아니라는 것이 첫 번째가 될 겁니다. 이 지금의 강세 차트에서 만약에 내려온다면 하락이 심해질 텐데, 그렇게 된다면 아마 이번 달이 가장 최대 고비이자 매수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매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까 싶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것은 이더리움은 런던 하드포크가 끝이 아니라 이더 2.0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이후에도 계속된 하드포크가 예정되어 있으며,
EIP 1559 다음에 숫자가 늘어나면서 계속 진행이 되죠. 그래서 내년 이더 2.0을 완성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도미넌스가 내려올 때 적극적으로 매수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큰 매수기에는 아마 비트가 떨어지면서 이더 도미넌스가 떨어질 때 이때쯤 생겨날 것 같고, 그리고 작은 매수기에는 비트코인 무빙과 상관없이 이더리움의 도미넌스가 떨어질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에이다는 이 저 따라서 전고의 절반 매도하신 분들은 앞으로 9월 초까지는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고개는 업데이트가 되기 전까지는 조금 떨어지시더라도 이 보유하시다가 업데이트 직전에 매도하는 시나리오를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이후의 상승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저는 업데이트 직후에 매도하고 나갈 예정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을 안 한 거고요. 지금의 추세로서는 도미넌스 추세가 꺾이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으로는 이더리움으로 수급이 몰린다거나, 지금은 떨어지고 있는데 이쪽으로 수급이 몰린다거나, 아니라면 리플의 급반등 시나리오 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흡수, 이렇게 세 가지를 보고 있고요. 예상 시나리오상 가장 빠른 것은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흡수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 잘 버텨주시고요. 매도를 하고 잘 버텨주시고, 절반을 덜어놨으니까 유동성은 최대한 줄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9월부터 천천히 앞으로는 매도각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차트에 대한 복귀였다면 세 번째부터는 다른 관점으로 보셔야 합니다. 지금은 리플 도미넌스를 보고 있고요. 리플은 제가 좋아하지 않는 코인답게 우상향이 딱히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전부 비명태로 전개되고 꼬신 뒤에 떡락을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유지해 오고 있었죠. 이전의 차트도 똑같습니다. 길게 보지 않아도 올린 뒤 떡락, 올린 뒤 떡락, 올린 뒤 떡락, 이런 걸 유지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이 제가 봤을 때는 이 도미넌스상 큰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보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추후에 법적인 이벤트가 되었던, 아니면 리플 쪽 스파크 토큰 쪽 생태계가 이벤트가 나온다든지 이런 호재 소식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상승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물론 바닥이고요. 도미넌스상 바닥, 그래서 수급이 크게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걸 보고 있고요.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지금의 위치에서 이 법적 분쟁이나 여러 가지가 딜레이가 된다면 리플의 입지는 점점 지금의 차트처럼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법적 분쟁 쪽 서로 합의점을 맞추지 않는 모습이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죠. 리피네스하는 노력을 하는 건 알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장기화가 될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스파크 토큰은 디파이를 노린 카드였는데 디파이 쪽은 다른 코인 쪽으로 생태계가 너무 좋게 그리고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장기화가 되면은 다른 코인이 좀 빠르게 크고 선점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잘 유의를 해주시고, 이 두 개를 반드시 명심하시면서 리플을 투자해 주시고, 리플만큼은 제 생각에는 조커픽 생각하시면서 들어오셔야 합니다. 보너스로 이오스도 짧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항상 달려서 한번 언급드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오스 쪽으로는 상승이 한번 나올 자신이 있으시면은 홀딩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미 큰 수급이 빠져나갔으며 큰 반등은 진행 중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다른 메이저로 전부 몰려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하지만 제가 상승이 나올 자신이 있으시면 홀딩을 하라고 권유드린 이유는 이오스나 비트코인 캐시 같은 코인은 전체적으로 코인이 우상향보다는 상승을 일시에 폭발적으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명심하시면서 자신 있으시면 홀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장만큼은 제가 봤을 때는 초메이저권 영역들은 이제 건들 수 없는 위치가 된 것 같고, 이 세 개 중에서는 한 개는 반드시 보유하셔야 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리플은 제가 장투로 보나 정말 낌새가 수상하다면 가차없이 버릴 수도 있다는 게 변경이 된 거고요. 추천드린 이후에 조금 약상승이 나왔지만 정말 특별 관리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밑으로 솔라나부터 해서 디파이가 꽉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디파이 코인들 보면은 좀 전체적으로 조금씩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NFT 코인들이 오르니 디파이 코인들이 떨어지죠. 이럴 때는 디파이를 분할로 매수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NFT 장이 끝나면 디파이 장이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스위칭해서 디파이 장이니까 NFT를 매도하고 다시 아래에 재매수, 다시 줍는다. 그리고 디파이는 매도 관점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NFT 디파이만큼은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고 이 두 NFT 디파이 둘 다 이렇게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평소의 상식이 사라지는 위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급을 다 하면은 꺼지는 게 이 비트코인판, 코인판의 상식이었는데 이때도 그렇죠. 근데 엑시 인피니티를 보시면은 우리가 이 꺼져야 되는 불씨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발판 삼아서 계속해서 올리는 것이 발견이 되고요. 지금도 그 흐름이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갈 때 사고 올라갈 때 팔아라. NFT 디파이 이렇게 그냥 짧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는 남는 건 준메이저 쪽이 될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정말 애매하다라는 이런 놈들이 있잖아요. 네오코인도 그렇고요. 이런 코인들이 이제는 시선이 조금 달라질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NFT와 디파이 장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계속 반복될 것처럼 말을 했지만 정말 언젠가는 그 끝에는 이 순환을 다른 코인으로 순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준메이저 쪽은 지금은 그것을 기다리는 위치에 있고요. 제가 여기서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메이저 코인이 예상과는 다르게 또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이슈 형태로 엄청난 상승분을 보여주었는데 이외에 순환장으로서 메이저 장을 올릴 때 이런 위치에 있어서는 준메이저 쪽에 대한 수급이 먼저 들어올 겁니다. 따라서 상반기의 빔 형태를 보면은 수급이 이더리움은 4월 말 또는 5월 초 이렇게 큰 수급이 들어왔는데 BK 차트를 볼게요. BK 차트를 보시면은 이런 큰 수급이 들어오는 것은 4월 1일부터 시작이 됐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순환장에 있어서는 지금과 같은 장이 아닌 순환장에 있어서는 이런 가벼운 미들캡 쪽이 상승이 먼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BK뿐만 아니라 이 네오랑 이오스 차트를 여러분들이 이더리움과 에이다를 비교를 해보시면 4월달과 5월달 비교를 해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눈이 보이실 겁니다. 따라서 만약 준메이저를 들어간다면 이 관점 하나만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메이저가 지금은 먼저 출발을 해서 준메이저 쪽 포지션이 굉장히 애매해졌지만 하반기에는 만약에 후행성이라면 상반기에는 선행이 됐지만 하반기에는 만약 후행성으로 따라간다면 늦게 출발한다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게 아니라면 이 관점이 없다면 그냥 매도하고 현금화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이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될 거고요. 무슨 코인이 얼마 간다 이런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비트코인 상승세와 수급의 이해도 그리고 상승 패턴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을 뿐이지 포멀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시황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44K를 방어해주면서 비트코인 차트를 올려주는 모습을 구경했고 옵션 만기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만기가 되는 이 포지션을 보게 되면은 엄청난 액수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지만 이 안에는 5만 달러가 가장 큰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말을 우리가 40K 위치에서 바라보았다면은 50K까지 올려주어야 하니 상승 시그널로 보아도 좋으나 지금의 위치에서는 조정이 나오기 좋은 환경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찮게 테이퍼링을 소재로 잭슨홀 미팅이 금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조정이 나온다면은 42.5 또는 42K를 주요 지지선으로 생각하시면서 매매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선이 깨진다면은 지금의 상승 추세가 조금은 꺾이는 위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번 장에 수익을 하나라도 못 보신 분이 계신다면은 이번 조정을 잘 이용해야겠다라는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이 패닉셀 자리가 만약에 나온다면은
큰 기회가 나올 거고요. 큰 조정이 아니더라도 단기적인 저점이 나올 확률이 크니까 잘 이용해 보시는 것을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까지 이 단기적으로는 이 지금의 상승 패턴인 매물대를 털고 매물을 털고 올려주는 차트, 털고 올려주는 차트, 이런 차트를 계속 보여줄 겁니다. 여기서도 나오죠. 털고 올리고 이 차트를 계속 보여줄 거고요. 어쩔 수 없이 털고 가야 하는 조정은 나오지만 이후에 좀 더 올려주는 차트가 진행될 것이다 라는 말이고요. 조정에 대한 관점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으니 이번 주만큼은 나스닥이 고점에서 떨어질 기미가 보이는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서 잘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신고가를 계속 쓰고 있고요. 이 부분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편경장이었고요. 시간 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